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왜 금권 정치가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그 금권 정치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미국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미 도어쇼라는 그 독립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분이 미국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그리고 미국의 미디어 방송에서 다루는 이슈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 보시고 갈게요. Here it is. So here's what American people care about and what the media cares about. The top one is healthcare. 35% of the people, that's their top issue, healthcare. You know how much coverage it's gotten? 4% coverage. And 3% of that coverage is the media telling you why you can't have single payer. 이제 single payer, 뭐 universal healthcare, Medicare for 이게 다 뭐냐면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쉽게 설명하면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그렇게 보험을 공공보험을 하게 되면 뭐 약값이라든지 의료비를 잘 이제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에는 65세 이상은 메디케어이라는 그런 공공보험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전 국민에게 확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종류의 그 인슈런스를 이제 의료보험을 갖게 하고 그래서 약값도 조정하고 이렇게 의료비도 조정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게 이제 버니 샌더스인데 어쨌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지금 의료비가 너무 문제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35%를 차지하는데 미디어가 반면에 그 다루는 건 4%. 근데 그중 4%도 조차도 3%는 아예 왜 우리 미국은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 없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기한 거는 미국 방송 TV를 보면요. 진짜 10분, 15분 만에 한 번씩 제약회사의 약선전이라든지 보험 선전이 나옵니다. 지하철에 타도요. 지하철이나 기차를 타도 보험회사 선전이 굉장히 포스터들이 많이 붙여져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미국 사람들의 한 70% 이제 루터에서 서베이를 했더니 70%가 이제는 메디케어 for 그런 공공보험 제도를 지지를 하고요. 그리고 20%만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80% 미국 사람의 대부분의 서민들이 뭐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야 뭐 그게 문제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서민들이 건강보험 이런 그 나라에서 하는 건강보험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죠.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정치인이 되면서 어떻게 금권 정치에 빠지게 되느냐. 물론 그분만 유일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미국 정치인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구조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 바이든 굉장히 젊었죠.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29살 때 했던 인터뷰인데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Many larger contributors, and the only reason, see, I went to the big guys for the money. I was ready to prostitute myself in the manner in which I talk about it. But what happened was they said, come back when you're 40, son. And so I had to go out. 자, 이 사람들이 왜 그거를 좋게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I tried to prostitute myself to big donors. big donors, 기부자, 큰 기부자들, 그러니까 그 super rich죠. 엄청나게 뭐 부자 회사나 부자 개인들한테 내 몸을 팔려고 시도를 했는데 나보고 40이 되면 오라고 했다고. 근데 실제로 이분이 약간 그런 식의 정치를 해왔고요. 이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2008년도에 조 바이든이 이제 서민들한테 설명을 우리는 그 메디케어 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금전적으로는 충분히 우리 정부가 할 수 있고 필요한데 해야만 하는데 보험회사를 어떻게 테이크다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가 문제다 이런 내용을 하는 얘기하는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Why is that?
To build a consensus in this country, because the real problem is going to be taking on those insurance companies, because they're going to be the ones. You're going to have Harry and Louise. Remember those ads with Harry and Louise out there saying this is awful what the Democrats are proposing. And so the second thing is you got to provide for. I think everyone should essentially be able to be, from age 1 on, essentially have the same kind of coverage you have in Medicare. It should be just universal across the board. We can afford to do that. 네, That's Bernie's plan. 여기 2008년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보험회사가 문제다 이랬죠. 근데 실제로 2020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 이분이 이제 이 많은 회사들한테 기부를 받았습니다. 이번 블룸버그부터 쭉쭉 회사 이름이 나오고 이 금액이 뭐 93 밀리언이면은 한국 돈으로 한 100억이 훨씬 넘는 돈이죠. 이런 돈들을 이런 회사에 받았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거고요. 비공식적인 건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런 돈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치인입니다. 선거에 나가는데 어떤 회사한테 10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코가 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 금권 정치의 구조 자체가 고쳐지지 않으면 미국은 절대로 그런 Medicare for All이라는 그 공공보험 시스템이 확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말 뭐 버니 샌더스의 말에 의하면 백악관은 제약회사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백신 정책이라든지 모든 이런 정책이 돌아가는 거 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이런 금권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의 스탠스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이제 직전에 미국 그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메디케어 4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만약에 버니 샌더스가 그때도 상원 의원을 해가지고 버니 샌더스가 막 밀어붙여서 어떻게든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Forward, your president, Bernie Sanders, is still active in the Senate. He manages to get Medicare for All through the Senate in some compromise version, the Elizabeth Warren version or other version. Nancy Pelosi gets a version of it through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t comes to your desk. Do you veto it? I would veto anything that delays providing the security and the certainty of health care being available now. If they got that through and by some miracle, there was an epiphany that occurred, and some miracle occurred that said, okay, it's passed, then you got to look at the cost. I want to know, how did they find the $35 trillion? 아까 2008년도 인터뷰에 한 걸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we can afford to do that, 할 수 있다고 했죠. 정부에서 충분히 그런 자금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비용이 이게 아니라는 게 다 밝혀졌는데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근데 사실은 밝혀진 거 그 연구 그 결과에 의하면, 여러 그 학자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그 싱글 페이어 시스템으로 했을 때 훨씬 더 경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간 마진을 먹는 이제 보험회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하원과 상원을 패스해도 나는 패스 안 할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만약에 기적적으로 패스를 한다 해도 나는 비토 그거를 반대할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비토권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대통령이 됐을 때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이 아무리 진심으로 자기가 양심이 진짜 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이런 식의 정치를 했다면 아마 이분도 더 이상의 그런 양심이 있었다면 이런 정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저 같으면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스탠스를 지금 이제 직전에 취하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뭐 메디케어 for all은 거의 버니 샌더스가 계속 밀었지만 불가능해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정말 미국인들이 원하는 80% 이상이 원하는 이 의료보험, 공공보험 시스템이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그 아틀란틱 그 기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 그런 시스템을 이미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한국도 포함해서요. 한국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데 미국만이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왜냐? 이런 금권 정치 때문인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왜 그렇게 총기를 제한을 안 하느냐 궁금하시죠? 그 또 총기 협회가 또 어마어마한 로비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총기를 당연히 규제하길 원하죠. 왜냐하면 그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로비를 받기 때문에 또 그것 또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그렇게 서민들이 원하는 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권 정치를 하고 있고 예전에 얘기했듯이 투파리 시스템, 두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선거 제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걸 가능하게 했던 거는 미국의 대중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갈수록 삶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생계에 허덕이고 자기 삶에만 바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에 제대로 관심을 주지 못하고 참여를 하지 못한 그게 결과가 거의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겠지만 그런 결과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항상 예를 드는 뭐 북유럽 국가 중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한국보다도 저는 스웨덴 시스템을 더 낮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모든 질환이 다 그 보험에서 해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요즘도 백신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뭐 한 달에 1,000만 원이다, 뭐 1,500만 원이다 이렇게 내는데 그렇게 보면 그 커버 되지 않는 그 병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삶이. 그런데 스웨덴에는 1년 연간 그 상한선이 있습니다. 의료비 상한선. 어떤 병에 상관없이. 그게 거의 한국 돈으로 56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물론 더 이제 경제적 어려운 사람들 그보다 더 낮지만 이제 평균 56만 원을 넘지 않고요. 외래 진료도 연간 약 19만 원, 입원은 1일 17,000원 정도, 약제비는 연간 38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뭐 약값이 없어서 뭐 인슐린을 제때 비싸서 못 먹어서 죽는다 이런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뭐 56만 원만 자기 부담금 내면 나머지는 다 정부에서 다 해결을 해주고요. 물론 뭐 세금이 그럼 또 많지 않냐 그러지만 세금이 많은 것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 같은 경우 미국에서 한 25% 됐습니다. 제가 싱글맘으로 살면서 수입이 엄청 많지도 않았는데 근데 만약에 그 정도 되면 스웨덴 같은 경우도 25% 30% 사이입니다. 그런데 뭐 대학 무료죠. 의료비 아무 걱정 없죠. 뭐 여러 가지 뭐 어린애들 맡기는 거 차일드 케어 다 이런 것도 너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그 정도 비슷하게 내고 그런 시스템을 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돈을 엄청 많이 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그 텍스의 비율이 높아지겠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이 딴 나라보다는 많은 편이지만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는 자신이 낸 만큼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제도를 시행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거의 무상이고요. 19살 될 때까지는 그 이빨 교정까지도 모든 게 무료입니다. 19살 될 때까지 모든 그러니까 아마 이빨 교정도 20 몇 살인가요? 아마 그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23살인가 4살 그 전에 이제 교정을 다 마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런데 미국이 뭐 경제 규모로 따지면 사실 전 세계에서 거의 뭐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구조,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거. 제가 그걸 오늘 설명드렸고 우리나라도 대놓고 이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나라도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금권 정치를 깨는 거 그리고 이 두 정당이 독점하는 이상한 이 두 정당의 독점 투파리 시스템을 깨어야만 우리 서민들이 삶에서 중요하게 느끼는 그런 이슈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